2분에 할게요. 시간 되면. 시더라 그러나? 여기 있어? 59페이지부터 할게요. 59페이지부터. 오늘 이제 1교시하고 2교시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미분에서 국내에서도 많이 하고 아주 기본이에요. 어려운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했었고 두 번째인데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 지금 오늘 하는 부분이 올해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꾸준히 나오던 건데 올해 안 나왔다? 내년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동안 꾸준히 대학에서 냈었기 때문에 올해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내년에는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1, 2교시에 강의하는 건 올해 하나도 안 나왔다. 작년까지는 네다섯 문제 보여도 올해는 안 나왔다. 내년에 반드시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9페이지인데, 자,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쭉 풀고 싶은 것들 풀면서 필요한 것들 캐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5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59페이지. 이건 뭐 쉬운 거죠. 했던 거니까 기억이 나가버리는데,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겠죠. y 이퀄 6x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걸 이제 미분을 끝내고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적분으로 넘어갑니다. 적분도 핵심만 두 번에 걸쳐서 끝낼 텐데, 얘는 뭐 우리가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0부터 6까지 간다. 그랬을 때 선분 OA와 이 곡선을 둘러싼 부분에 내접한 사다리꼴이라고 했죠. 사다리꼴인데 1번 용어는 뭐라고 그랬죠? 사다리꼴은 1번 말은 뭘로? 그렇죠. 1번에서는 사다리꼴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태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형. 태형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 사다리꼴이에요. 그렇죠? 태형은 사다리꼴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사다리꼴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여기 사다리꼴이 들어가면 뭐 무수히 많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작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즉 밑변이 커지면 높이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변수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하나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태형을 만들었어요. 얘를 변수 처리를 해야 되죠. 변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얘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태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높이와 윗변의 길이를 우리가 윗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포인트는 책하고 다르게 풀을게요. 이렇게 풀어도 되니까 항상 선생님은 책의 풀이가 아니고 다른 풀이가 있는 걸 항상 생각하는데 책에서는 여기를 변수로 잡았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를 변수로 잡는 게 훨씬 더
그렇죠? 맞는 거죠. 앞에서부터 하나이다. 왜 여기가 변수가 되냐면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가 x다. 여기가 변수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여기가 뭐가 되냐면 높이는 함수값으로 정해져 있어요. 6x 마이너스 x 여기 높이니까 함수의 값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간단하게 뭐가 되냐면 밑도 6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는 6이니까 요거하고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요놈의 좌표는 6에서 x를 빼주면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요 길이는 뭐가 될까?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뭐였죠? 빼주면 자, 최강 다리에 붙는다 그랬어요. 비교해 보세요. 얘는 얼마가 되냐면 6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렇죠? 6 마이너스 x 이렇게 가겠죠. 6에서 아니지. 요 길이는 여기 요만큼에서 얼마를 빼야 되나? 여기 6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6 그렇지 맞죠? 그러네 그냥 요 길이니까 요거를 여기에서 얘를 빼는 게 맞네. 6 마이너스 얼마? 2x가 맞겠다. 맞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s는 끝 2분의 1의 밑변 6 플러스 6 마이너스 2x가 되고 높이는 얼마가 되죠? 높이는 6x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넓이에요. 그렇지? 근데 책에서는 여기를 x로 잡아서 풀었어요. 다 어렵지. 이게 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x가 0에서부터 얼마니? 3, 4, 요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범위에서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미분에서 요 사이에 있는 값이 하나 나와요. 거기에서 극소이면서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그래서 책하고 다르게 풀었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책에서는 이쪽을 x로 잡았는데 여기가 x 맞죠? 여기서부터 x가 진행이 되니까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이하 어려운 건 없고 책하고 다르게 한번 풀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얘를 전개해서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은 얼마가 나오냐면 x 이꼴 2가 나와요. 요 범위에서 2 안에 들어가죠. 여기에서 극소이면서 최소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번 문제 60번과 관련해서는 나왔어요. 올해 나왔어요. 기출 문제 안에도 여기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나왔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오프닝 문제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나왔다. 그래서 y 이퀄 x에 제곱하고 자, 천천히 우리가 풀면 돼요. 했던 거고 처음 보는 학생들만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올해 반드시 나옵니다. 올해 하나도 안 나왔다는 요것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올해 나온다. 오케이? 꾸준히 나오던 건데 올해 안 나온 거는 그렇죠. 피로가 누적이 된 거죠. 너무 자주 내다 보니까 그런 게 올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x의 마이너스 3에 뭐가 돼요? 제곱 이렇게 하겠죠? 완전 제곱으로 바꿔야 되니까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이건 굉장히 그 기본적인 문제로서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죠. 이렇게 있으면 y 이퀄 x의 제곱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뭐가 되는 3 여기에 3이 오고 반지름이 얼마? 1 이러한 원이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PQ가 뭐냐면 원위의 점하고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연결했을 때 가장 어떻게 짧아지는 경우를 봐라 이런.
얘가 이렇게도 나오지. 이게 만약에 직선이었으면, 직선이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원과 직선 간의 최단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데는 어떻게 구하냐? 원과 직선 간의 최단 거리는 항상 원의 중심에서 생각하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서로 여기 직각이 돼가지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뭐하나요? 빼죠. 이게 원과 직선 간의 최단 거리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나요? 마찬가지로 원과 어떠한 도형의 최단 거리는 항상 원의 중심에서 거리, 최단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빼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자, 얘를 생각해 보면 얘도 원의 중심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원의 중심에서 이 곡선까지 거리가 최단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위에 있는 어디에서 점이 최소가 되는지 모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맞습니다. 변수 처리를 하는 거죠.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에 선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t의 제곱이라고 놓고 원의 중심과 요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가지고 뭘 빼면 되니? 그렇죠. 반지름 얼마니? 요 1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위에 원 위의 점과 뭐가 돼요? 곡선 간의 최단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P, 여기를 Q 이렇게 놨을 때 요놈과 요놈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넣어서 최단 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잡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PQ의 제곱을 해볼게요. PQ의 제곱을 하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얘가 3하고 0 이렇게 되겠죠. 되겠나요? 자, 여기에 점과 직선 간의 거리로 우리가 이제 풀어줘요. T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T의 4제곱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요거에서 요거 빼가 제곱을 해줘요. 4차가 됩니다. 4차. 그렇죠? 최대치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요? 미분해서 뭐가 되는 점? 0이 되는 점을 찾아가지고 극소이면서 최소인 걸 찾아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얘는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원이 이쪽에 있는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이쪽에 하나 있고 2차 함수하고 그림 그려서 해주는 게 나왔어요. 거의 싱크로율 90% 이렇게 나왔던 거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올해 나왔던 거는 내년에 나오긴 좀 힘들죠. 똑같은 문제 내기에는 출제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그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얘를 전개합니다. 전개해서 미분해서 뭐가 되는 점을 찾는다.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자, 이거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찾는 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닌 듯 싶다. 이런 얘기지. 자, 여기에 전개가 안 되는 사람, 미분이 안 되는 사람 없겠죠. 그렇죠?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 하나 나올 거야. 하나 나올 때 우리는 회피한 거죠. 그러면 뭐 극대, 극소 뭐 이런 거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답이야. 그래서 미분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지. 0이 되는 점이 하나기를, 그렇죠? 그럼 편하니까. 자, t 이퀄 이래서 뭐가 되냐면 최소값이 됩니다. 미분해서 0이 되면 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는 두 점 사이에 뭐가 돼?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교점 구하면 되는 거니까. 수학이 아니고 산수에 가까운 문제고 또 올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풀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빠르게 진행을 해봅시다. 기출 문제 풀 수 있으면 풀 테니까. 자, 61번입니다. 61번 61페이지. 자, 이것도 가장 기본이죠. 왜 하느냐? 그렇죠. 육각형짜리, 정육각형짜리를 우리가 시험에 자주 보게 되는데, 자,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걸 풀을게요. 둘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밑에 있는 걸 풀겠습니다. 자, 위에 게 우리나라 이화 워먼 유니버시티에 나왔던 거고, 밑에 게 1번 문제입니다. 자, 위에 거 이화여자 대학교에 나왔던 거는 풀지 않겠습니다. 밑에 것만 풀겠다. 정육각형이에요. 정육각형이 나오면, 자, 원은 여기 중심에서 정육각형을 나누면 6개의 뭐가 생겨요? 정삼각형이 생겨요.
그거 일단 하나 아주 기본적이지만 정리를 합니다. 얘네는 6개의 합동인 정삼각형이 되겠지. 그렇죠? 6개의 합동인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정육각형의 넓이는 하나만 구해가지고 몇 배? 6배를 하면 되는데 얘는 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정육각형에 뭘 하고 싶다? 그렇죠. 선물 상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선물 상자를. 그렇지? 그래서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뭐 선물을 넣어서 꽉 채워가지고 뭐 지표를 넣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선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선물을.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부피가 가장 크게 되면 마음이 가장 크게 전달이 될 거 아니니,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가 되는 상자를 만드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자의 부피를 V의 X로 나타내고, 그리고 V가 최대로 하는 걸 구하라. 얘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겠다는 거야? 잘라내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요만큼을 뭐 한다? 잘라내겠다. 이렇게 해서 수직이 되게 해서 얘를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그렇죠? 정육각형을 밑변으로 하는 부피가 생기겠죠. 부피의 무슨 값? 최대값을 알아. 이런 얘기인데, 자, 한 변의 길이는 얼마로 줬니? 6으로 줬어요. 6으로. 그렇지?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밑면적을 작게 하면 높이는 늘어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뭐가 되냐 하면 변수만 잡아주면 되죠. 변수. 변수는 얘가 변수. 되겠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뭘로? x로 해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밑면적을 구해야 돼. 밑면적. 여기 있는 것처럼 정육각형의 밑면적은 몇 개만 구하면 돼요? 하나만 구하면 돼요. 6배를 해주면 되는데 정육각형은 뭐라고 했죠? 6개의 합동인 정삼각형. 얘가 정삼각형이죠. 6개의 합동인 정삼각형.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을 찾습니다. 6-2x. 그러면 얘네들은 이 변이 6-2x, 요 길이가 같으니까 전부 다 6-2x가 돼요. 밑면적은 오케이 끝. 자, 밑면적은 뭐가 2분의 1 곱하기. 자, 6-2x 곱하기 6-2x의 사인의 몇 도? 60도. 정삼각형이에요. 자, 이러한 게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렇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으면 얘가 밑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뭘 해주셔야 돼요? 높이를 구하는 것만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높이는 여기서 구하는 거. 우리 높이는 얘잖아, 얘. 자, 뭐 쉬운 거니까 천천히 마지막 복수. 요게 높이에요, 요게 높이. 그러면 이 높이는 여기는 요 삼각형의 반에 요거랑 똑같아요, 밑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또 정육각형이 잘 나오는 이유는 요게 120도고 여기 각 하나 이렇게 잘랐을 때, 그렇죠? 여기는 요 각 하나는 몇 도? 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그림을 잘라내면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저쪽이 60도죠. 저쪽이 60도. 이렇게 해가지고 120도니까 여기가 60도, 여기가 몇 도? 30도.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가냐면 얘를 잘라내면 돼요. 잘라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x, 여기가 얼마? 30도가 되겠죠. 이쪽이 몇 도? 60도가 되니까 얘가 h. 탄젠트 쓰면 되죠. 그렇죠? 탄젠트 30도는 h분의 뭐? x가 돼요. 그래서 h는 x 곱하기 탄젠트 몇 도? 30도분의 1.
탄젠트 30도가 얼마니? 탄젠트 30도가 탄젠트 30도가 얼마가 되죠? 루트 3분의 1 되나요? 오케이.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네. 응? 이렇게. 응? 그래서 여기다 곱해가지고 부피를 구하는 거죠. 그렇지? 밑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 미분에서 뭐가 되는 점, 0이 되는 점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조건이 되는 거는 여기에서 x가 0에서 얼마? 3이 되겠네. 이렇게 원래 해주면 되겠다. 됐나요? 응? 어렵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됐고, 자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62번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찾으세요. 오케이? 여기가 0에서 그래서 정육각형의 문제가 나올 때 정리를 좀 합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는 내가 3분 줄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요게 예전에도 강의를 했었지만 요게 조금 변수를 우리가 처리하는 게 조금 특이해요. 좀 특이하니까 여기에 몇 번이냐면 62번만 다시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그 사이에 문제를 정리할게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원통형이 있다. 원통형이 있는데 얘는 결과를 준 거예요. 결과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그리고 중심이 오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내렸다. 얘가 y.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x라고 했어요. x. 자, 이 원통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해요. 최대가. 근데 조건이 뭐냐면 얘를 만드는데 넓이가 어떻다? 일정한 양철판으로 얘를 만들 때 최대가 되도록 해라. 양철판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걔를 잘라가지고 얘를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얘가 뭐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 자, 어쨌든 얘는 부피니까 부피는 얘는 원기둥이니까 그렇지? 밑면적 곱하기 뭐가 돼? 높이. 그러면 뭐가 되냐면 파이의 x의 제곱에 y가 되겠죠. 밑면적 곱하기 높이.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하는 게 주로 바로 뭐가 되냐면 어떻게? 요거 할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대부분 요게 나오죠. 이렇게 가면 얘는 이변수. x도 변수고 y도 뭐니? 변수는 얘를 이변수를 몇 변수로? 1변수로 뭐니?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지금부터 쭉 이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쵸? 문제들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변수를 1변수로 바꾸는데 이렇게 바꿀 때 우리는 뭘 우리가 음미해야 돼요? 조건. 주어진 조건을 보면 넓이가 일정한 양철판. 넓이가 일정한 양철판은 이렇게 잘라야 돼. 얘를 자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쭉 펴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여기에 또 어떻게 해야? 이렇게 들어가. 이런 형태로 잘라서 말아주고 덮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만들기 위한 면적은 요만큼이 필요한 거야. 되겠네? 그랬을 때 걔가 어떻게 하면 최대의 부피가 되겠느냐를 묻는 거죠. 자, 밑에를 x라고 줬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x가 되겠죠. x가. 그렇죠? 요거 폈을 때 요게 원이에요.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 이렇게 이러한 원의 넓이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그렇지? 2개 있어요. 얘는 자, 요 넓이가 원의 넓이가 파이 r의 제곱이죠? 파이의
x의 제곱이야. 넓이가 두 개 들어가 있어. 2파이의 x의 제곱이다. 그리고 요만큼의 뭐가 들어가야 되니? 넓이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넓이. 자, 넓이는 자, 얘를 폈을 때 요거 폈을 때 2파이 x가 넓이 아니에요? 응? 2파이 x가 길이. 이 원을 펼쳤을 때 그렇죠? 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나열했을 때 똑같잖아요. 이게 돌아가면 요거하고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곱해지냐면 y가 곱해지게 되겠죠. 얘가 뭐가 되냐면 그렇죠. 옆을 둘러싸는 부분의 면적이 되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자, 이놈의 넓이는 2파이의 x y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2파이의 x y 얘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넓이예요. 되겠니? 근데 봐봐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지. 넓이는 뭐하다? 일정하다. 바뀌지 않는다. 주어지는 철판은 똑같아. 응? 자, 일정하다라는 게 우리한테 큰 기쁨이죠. 얘는 뭐가 되냐면 상수가 된다. 이런 기쁨. 얘를 우리가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상수 K, A 뭐 이런 걸로 나와야 돼요. 되겠니?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자, 상수로 놓을 때, 예? 상수로 놓을 때. 그래서 옛날에 여기 빨간 거 하라고 그랬었거든요. 빨간 거 상수로 놓겠습니다. 놓는데 잘 봐. 얘는 1차원이 아니라 몇 차냐면 2차원. 오케이? 2차원일 때는 상수를 제곱으로 놔요. 제곱. 3차. 부피가 일정하다 그러면 3제곱으로 놓습니다. 2차원이니까 A의 제곱 2차원. 이렇게 놓는 거. 되겠네? 근데 봐라. 답에 보면 이렇게 안 나와 있고 그게 포인트라 그랬죠. 여기에 뭐가 곱해지냐면 이 파이가 곱해집니다. 왜? 어차피 2도 상수요 파이도 상수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넣으면 어떠한 편리성이 있냐면 이 파이가 지워져요. 알겠니? 응? 자, 이 파이가 지워짐으로써 우리는 뭐가 되냐? 이 변수를 몇 변수로? 1변수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바꿔줄 수가 있다. 되겠니? 이해갑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계산하면 돼요.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파이하고 2파이하고 2파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뭐냐면 1변수로 바꿔야 돼요. x면 x, y면 y로 바꿔줘야 되겠죠. 얘를 딱 보고 뭘로 바꾸는 게 좋을 것이냐. 이걸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y로 바꿔야죠. x의 제곱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1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1차밖에 없다. 얘는 y 이꼴 어쩌고 저쩌고 해서 x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수학이 아니라 뭐 산수. 오케이? 2차이기 때문에 제곱으로 놓는다. 그럼 여기에서 x, y는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 y는 x분의 1에 a의 제곱 마이너스 x. 다 같이 묵념. 국가 시책에 적극 포옹해야겠죠. 이태원 참사를 위한 1분간 묵념의 시간입니다. 아니니? 맞지? 너 1분간 올린다 그랬죠? 자, 미치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선생님이 세상 살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네? 버스로 타가지고 통학하던 학생들이 물에 빠지고 아니 세상을 갔잖아요. 이태원에 소문인데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간 쉬었다 할게요.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태원 참사 내 할로윈에 갈 일은 없지만 나는 항상 한강대를 건너다녔어요.
상상은 아니고 일주일에 2번 학교 갔대. 겁나요. 자, 끝났습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대입해가지고 미분에서 뭐가 되는 점을 찾아요?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걔가 자, 대부분의 이러한 최대치에서 이변수를 1변수로 바꾸는 문제들은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하나밖에 안 나와. I am very happy. 오케이? 해피하잖아요. 2개가 나오면 또 그때 여기서 찾아야 들어갈 건데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되겠죠? 저기다 넣으면 V는 사이에 얘가 없어지고 X에 뭐가 되냐면 X의 제곱이 Y를 집어넣으니까 이거 없어지고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우리가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우리는 지금 3차 이상의 다항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미분에서 뭐가 되는 점?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아. 끝. 됐나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2변수, 1변수로 바꾸는 거를 공부하고 있다. 자, 그래서 62페이지만 2차원에서는 비례 상수, 그렇죠? 상수를 제곱으로 나눠. 오케이? 그리고 어차피 2하고 파이가 상수니까 2파이의 a의 제곱으로 해서 2파이를 없애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은 제거를 해줌으로써 식이 편해지는 그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63페이지, 그 다음에 64페이지, 그 다음에 65페이지가 다 도형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그렇죠? 자, 요게 작년까지는 한 3-4문제씩, 그리고 양대치대 수의대 이런 데서도 나왔었어요. 자, 올해 안 나왔다. 계속 강조합니다. 올해 안 나온 거 내년에 반드시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또 많이 써먹어서 1년간 쉬었다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째 문제로 6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63페이지가 뭐냐면 자, 가리고 그냥 쭉 푸셔도 돼요.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어요. 밑면의 간지름이 R인, 라지 R인 직원분 내에 내접하는 직원 기준 중에서 부피가 뭐인 거? 최대인 거를 어떻게 하나? 구하라.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직원 기둥의 밑면의 간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한번 보죠. 뭐. 자, 어쨌든 그냥 선생님이 강의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가도 좋겠고. 자, 직원뿔이 있대요. 직원뿔. 그러면 직원뿔을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까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직원뿔이에요. 직원뿔은 뭐가 되냐면 원뿔이 아니고 직원뿔 여기서 밑면에 수선을 내렸을 때 이게 원의 중심에 내려오는 걸 우리가 직원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얘가 여기로 이렇게 여기에 직원 기둥을 넣는다. 원 기둥을 넣는다. 원 기둥을 넣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직원 기둥을 넣는데 원의 넓이가 넓어지면 높이는 작아지고 원의 넓이가 작아지면 높이는 커지겠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나를 그려서 변수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렇게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원 기둥을 그려가지고 이건 뭐냐면 그렇죠. 변수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일정한 게 뭐냐면 여기를 라지 R이라고 줬어요. 라지 R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높이를 줬어요. 높이를 안 줬네. 그럼 변하지 않는 상수를 우리가 잡아주면 여기가 뭐가 돼? 높이 H가 되겠죠. 되겠니? 자, 책에 있는 대로 그냥 다 갖다 쓸게요. 자, 그래서 우리의 타겟은 요 안에 있는 건데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높이죠. 얘를 체계적으로 Y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자,
부피를 구해봅시다.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면 밑면적 곱하기 뭐가 돼야 되죠? 높이가 밑면적 곱하기 뭐? 높이. 그러면 얘는 원기둥이니까 파이 x의 제곱에 y.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되냐면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피는 전부 다 몇 변수에도 2변수. 왜냐하면 x가 커지면 y가 작아져. 둘 다 변수지. 얘를 2변수를 몇 변수로 1변수로 바꿔야 되겠죠. 아까는 그렇죠? 넓이가 일정하다는 얘기를 가지고 2차원일 때 a의 제곱 3차원의 비례상수를 쓰는 문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2차원까지는 나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은 2변수를 1변수로 바꾼다는 건 x면 x, y면 y만 들어가는데 1변수로 바꿀 때 r하고 h는 수백 개가 들어가도 돼. 왜? 미분하면 0이 되니까. 상수니까. 2변수, 1변수로 바꿀 때 상수의 개수는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랬을 때 얘가 또 미분, 속도와 가속도 쪽에서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가겠죠. 여기에서 얘는 그렇지. 관계식을 유도하는데 삼각형에서 해주는 또 얘가 돼. 그죠?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닮은비를 이용하는 거죠. 닮은비를 이용해서 2변수를 1변수로 바꿔주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그림 여기를 이렇게 쪼개내는 거예요. 얘가 라지 R, 얘가 뭐가 되냐 하면 H, 얘가 X, 얘가 뭐가 돼요? Y죠. 자, 잘라냈을 때 우리는 여기가 직각, 여기가 직각이죠. 내가 얘기했죠. 모든 관계식은 삼각형 안에서 이루어져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관계식은요, 무조건 도형은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에서 삼각함수, 그리고 이와 같이 삼각형이 두 개를 만들어서 닮은 그런 거 우리가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변 대 높이 R 대 H, 밑변 x 대 우리가 필요한 건 요 조그만 삼각형의 높이는 뭐가 돼요? 얘가 되겠습니다. 얘가 되니까 얘는 h 마이너스 뭐 y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h 마이너스 y. 자,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하고 같으니까 x h는 r에 h 마이너스 y 이렇게 됩니다. 얘는 당연히 뭘로 바꿔야 할까요? x로 바꿔주면 되겠네. x. 그렇지? 왜냐하면 선생님 저는 x가 싫어요. y로 바꾸겠으면 전개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얘는 간단하게 x는 h r분의 h 마이너스 y. 얘가 저기에 들어가. 그러면 얘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상수니까. 여기는 요 놈만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v를 우리가 집어넣으면 파이가 있고 얘를 제곱합니다. 그러면 h의 r의 제곱. 얘는 뭐 몇백 개가 있어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뭐가 되냐면 x가 h-y의 제곱에 y 이렇게 가는 거죠. h에 대한 거로 나올 것 같아요. h에 대한 거. 그럼 얘는 이제 변수가 하나 y죠. 얘를 전개해서 뭐 하면 돼요? 미분해서 뭐가 되는 점?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알겠니? 응? 원이 되는 점을 찾아라. 그러면 얘는 되는 거죠. 됐나요? 미분해서 뭐가 되는 점을 0이 되는 점 찾아주세요. 얘네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얘는 상수야, 상수. 미분하면 얘네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전개해서 하세요. 아니면 앞에 거 미분해서 뒤에 거 미분해서 앞에 거 곱해주고 전개 2차 정도는 전개해서 하는 게 답을 쓰는 데는 정확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골라서 자, 그러면 미분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구하시면 끝. 자, 이 닮은비 이용하는 거 또 우리가 정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변수, 일변수로 바꾸는 테크닉들은 거의 다 됩니다. 자, 미분 한번 해봐요. 응? 전부 다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미분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싫어? 알겠어. 안 해도 돼. 알겠어. 지금 넘어갈게. 미분하기 싫대요. 오케이. 자, 농담. 자, 미분하지 어기내는 점 못 찾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거의 다 정리가 돼갑니다. 정리가 돼가니까. 자, 64페이지에 64페이지는 그러면 여태까지 강의를 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그냥 하나 풀 시간 줄게요. 그렇죠? 공부했던 사람도 요거 하나 그냥 시험 삼아서 답까지 한번 내보세요. 64페이지 답을 하나 내보시고 64페이지만 한번 답을 한번 끝까지 답을 내보세요. 제가 뭐 트릭을 다 스킵하고 넘어가고 하나 정도는 그냥 풀어서 해주는 걸로 해도 좋잖아요. 저 5분 줄게요. 5분 줄 테니까 직접 풀어보세요. 답까지 내세요. 답까지 내는 문제로 64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내보도록. 얘도 이변수를 일변수로 바꾸는 게 지금 했던 것처럼 삼각형 만들어서 닮은비로 하는 거죠. 닮은비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푸는 걸로 하고 나는 안 풀겠습니다. 네, 닮은비를 이용해서 이변수, 일변수로 바꿔주고 미분해서 답을 내면 요거 답 내면 앞에 거 당연히 풀려요. 다. 요거 하나로 정리를 하시고
1분만 더 줄게요. 1분만. 자, 그렇게 해서 푸세요. 오케이? 응? 자, 시간을 뭐 더 이상 주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5페이지. 자, 65페이지 이제 도형 안에 도형이 들어가고 이런 거 이제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밑면의 반지름이 길이가 r인, 밑면의 반지름이, 아이? 이게 뭐야? 자, 밑면을 빼세요. 밑면의 반지름이 그런 공은 없죠. 그냥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공에 내접하는 직원뿔 중에서 그 부피가 최대인 것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의 비를 구하라. 65페이지에서 밑면이란 말을 빼세요. 그렇죠? 그냥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게 되겠죠. 그렇죠?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9에 뭐가 들어가냐면 직원뿔이 들어간대요. 반지름이 r인. 그러면 반지름하고 그리고 밑면의 반지름하고 높이의 비를 그쵸? 어느 정도로 하면 최대가 되겠느냐를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뭐 같이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강의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뭐가 되냐면 직원뿔이 어때요? 무수히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직원뿔이 이렇게 있으면 직원뿔이 무수히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최의 악으로 생각한다면 직원뿔이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직원뿔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와서 직원뿔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게 생기니까 그 중에 하나만 그려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냐면 변수 처리를 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직원뿔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미지수 처리 직원뿔을 우리가 정의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뭐가 돼요? 밑면하고 높이를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높이를 x라고 잡았네요. 높이를 x, 얘를 x. 책에 있는 대로 이게 y가 되면 뭐가 되냐면 부피는 3분의 1 파이에 y의 제곱에 x 이렇게 가겠죠. 얘도 이변수예요. 이변수를 몇 변수로? 1변수로 바꿔야죠. 그래서 이변수를 1변수로 바꾼다. 도형에서 2변수, 1변수로 바꾸는 거는 삼각형밖에 없어요. 삼각형. 하나냐, 두 개냐. 두 개를 만들어서 비례식을 쓸 수도 있고요. 닮은 비를 쓸 수도 있어요. 비례식도 한 가지가 있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2변수를 1변수로 바꿀 때 자 뭐가 들어갔지 아까? 상수. r이 뭐가 되냐면 상수. 반드시 2변수를 1변수로 바꿀 때는 상수를 포함하게 돼 있어요. 왜냐 2변수를 1변수로 바꾸려면 식이 있어야 되잖아. 시간에 xy가 공존할 수 없도록 상수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2변수를 1변수로 바꿀 때 r을 반드시 뭐여라? 사용해야 됩니다. 자, r을 만들고 삼각형을 만들려면 원의 중심이 오고 여기 이렇게 오겠죠. 이게 r이죠. 얘를 반드시 뭐해라? 이용해라. 산수죠, 산수. 정말 쉬운 거예요. 근데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 위해서 요 길이만 알면 되지. 요 길이는 x에서 r을 빼면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얘가 r이고 얘가 r 이렇게 되겠나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한 번만 더 쓰면 얘는 finish.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니? r의 제곱은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y의 제곱 그대로 넣으면 되네요. 너무 쉬워. 그렇죠? 얘가 y의 제곱 자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y의 제곱은 r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r 이렇게 계산해서 넣어가지고 미분해서 뭐가 되는 점을 찾아야 돼.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finish. 오케이? 됐나요? 다 뭐가 되냐? 2변수, 1변수 바꾸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하는 상수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되겠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66페이지는 매년 올해도 나왔어요. 이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해가지고 바꾸는 게 있고 이렇게 주고 또 바꾸는 게 있고 그래서 66페이지도 내신에도 나오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자꾸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넘어가기 전에 정리는 기본적이고 자주 출제되는 스탠다드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요거 오늘 강의가 끝나면 이제 바로 2026년도로 넘어갑니다. 선생님이 그랬죠? 미분 적분은 수학 3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게. 그래서 2025년 건 안 하고 2026년 것만 수업 시간에 빠르게 다룰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는 선생님이 기출문제 중에 뭐뭐를 풀어야 된다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건 올려줄게요. 톡에 올려주면 필요한 사람들, 나는 미분이 약하다? 그러면 미분 2025년도 것까지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강의는 2026년 것만 합니다. 자료는 2025년 거 올려주고.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더 풀어봅시다. 그리고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냐면 2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7점짜리예요. 7점짜리니까 시계 연산에 관련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돼 있을 때 뭐가 되냐면 의미하는 실수 xy가 있다. 그리고 xy를 t라고 할 때 t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xy 이퀄 t라 할 때 문제가 뭐냐면 t의 범위를 구하라고 안 나와요. xy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주고 xy를 t라 할 때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을 t로 나타내고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나타내고 뭐가 되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나타내고 최대값과 뭐를 구하라? 최소값은 이렇게 해서 7점짜리로 나오겠죠. 이거는 교재니까 뭐로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고. 자, 그러면 일단은 바꿔야죠. 얘를 바꾸고 t의 범위는 나중에 우리가 써야 되니까. 되겠니?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거 1년에 한 3-4개의 문제들이 눈에 띄어요. 계속 나와요. 7점짜리로는 가장 스탠다드가 7점짜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학생의 창의력이나 뭐 사고 수학적 기미 이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이 영역을 공부했니를 물어보는 문제들을 주는 거예요. 개이어 동교니까를 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푼다 그러면 얘를 넘겨야 돼요. 여기에 포함된 형태로 바꿔야죠. 그럼 모자란 건 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시계 연산 중에 가장 기본,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됐어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y는 됐고 t 오케이. xy만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렇죠? 산수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서 xy를 어떻게 만들 거냐? 제곱하면 되죠. 제곱을 하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t의 제곱이 맞죠. 그렇지? 그럼 이쪽만 잡아주면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은 t의 제곱이 되니까 xy가 나오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얼마였네? 2. 그래서 2 x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되겠네? 그래서 xy는 2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 가장 전형적인. 그래서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은 됐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t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3이 있으니까 x 그리고 뭐가 돼요? 곱하기 t. 자,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가 이제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놈의 최대값하고 최소값.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동시에 구하라.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뭘 구하라?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뭐 정의역의 범위. 안 그러면 3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니까 최대하고 최소값이 없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무한대, 최소값은 뭐 플러스 무한대가 되니까 범위가 있어야 되니까 이 t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t의 값의 범위를. 되겠니? 자, t의 값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t의 값의 범위는 그렇죠. 두 가지를 할 수가 있겠네.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죠. 1, 2 이렇게 있으면 범위가 얼마예요? 2에서 2 루트까지 가나요? 뭐 어쨌든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xy는 얘를 만족하잖아. 응?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갑니다. 원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원이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원 위에는 점이 어떠니? 무수히 어때요? 많죠. 우리가 부등식의 영역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부등식의 영역 끝납니다. 그렇지? 그러면 부등식의 영역에서 했던 것처럼 이 위에는 점이 어때요? 무수히 많죠. 이 무수히 많은 걸 다 대입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x 플러스 y t라고 되어 있네요. t. 근데 우리가 어때요? 주로 이렇게 놓고 k라고 놓고 많이 풀잖아요. 그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가 돼요? k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y절편이 되겠죠. y절편. 근데 문제에서 근데 뭐라고 그러냐? 의미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은 다 지워요. 의미 아니니까. 그렇지? 일사분면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얘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쭉 가서 부등식의 영역에서 할 건데 얘가 무슨 절편이에요? y 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 의미가 없고요. 만날 때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았니 접할 때까지가 되겠죠. 오케이 되겠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는 y 절편이니까 여기도 2가 되겠죠. 2가 최소값이에요. 2가 되겠니? 그리고 여기에 왔을 때 얘가 최대가 되겠죠. t에 오면. 근데 뭐가 나오고 그랬니? 원에서 접하니까 판별식을 쓰면 바보다. 항상 우리는 원의 중심에서 원이 접할 때는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어떻다? 같다. 그러면 그때 k 값이 최대가 되겠니?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0, 0에서 여기까지 x 플러스 y 마이너스 k 있고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어떻다? 같다. 되겠니?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t가 얼마니? 2. 그러므로 k는 얼마야? 2 루트 2가 되겠네요. 여기는 2 루트 2. 그래서 t는 2에서 2 루트 2까지가 되겠죠. 끝났어. 그럼 미분에서 뭐가 되는 점을 찾아? 0이 되는 점을 찾아가지고 이 안에 있는 게 하나 나올 거야. 되겠네? 응?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요 범위에 있는 게 하나다. 거기에서 극소에 있는 것 최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겠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니까 뭐가 되냐면 나온다.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최대치가 동시에 구해야 돼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구간 안에 있는 날을 보고 그리고 요값 그 다음에 요거 미분에서 요 안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니? 최대. 제일 작은 게 뭐? 최소. 됐니?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다. 됐나요?
요게 뒤에 어떻게 변형이 돼서 나오는지는 뒤에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기출문제를 하나 넣어놨으니까 쉬었다가 그 다음에 문제 쭉 풀고 이제 3교시에는 기출문제로 갑니다. 그리고 2교시 중간 부분에서 이 페이퍼가 끝나면 기출문제로 내가 6문제인가 7문제 선택해 왔습니다. 그거를 풀도록 할 텐데 쉬었다가 그러면 빨리 마무리 짓고 그다음 하도록